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까? 아직 식사 전입니까? 저는 요걸 하고 퇴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8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치위생과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길래 아니죠.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한다 하길래 저도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 또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제가 카톡에 올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 6, 7교시 2시부터 2시간 동안 해서 조영관 314호 보니까 그 환경이 좋더라고요. 조리과 학생, 반려동물과 학생, 치위생과 학생 해서 저는 이 수업이 지금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실수한 사례, 왜냐면은 침묵을 하는 게 나았는데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입이 보살이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저 포인트로 바꿔서 우리 집은 아파트가 45평밖에 안 돼요. 와, 45평. 참고로 제가 70평짜리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운동장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그보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뭔데? 그렇죠?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무의식 중에 무시하는, 소위 말해서 개무시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또 돈 얘기 납니다. 혹시나 맞선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실례지만 한 달에 얼마 받아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팅을 하나 맞선을 볼 때 이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상대방이 돈이 있으면은 만나고 결혼을 하고 돈이 없으면은 안 만나고 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500이 더 된다. 500 하면은 연봉이 6천 정도 되죠. 적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급여가 500만 안 된다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개무시. 또 선자리에서 속닥속닥해서 어느 대학 나왔어요. 쟤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구만. 어쩌라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문대학의 개념이 뭡니까? 참고로 저 친구 중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서울에 제일 좋은 S대학 나온 친구가 있어요. 경주 S대학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만히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는 우리 다른 친구가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자를 푹 둘러쓰고 산에 오르는 걸 봤다고. 내가 보건대는 정권회사 지점장 하다가 50이 잘 안 돼서 소위 말해서 잘린 것 같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데 좋은데 대학 나오면 많은데 빨리 생명이 단축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는 다 압니다.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어떻게 돈 없으면 떠난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또 외모가 저 정도밖에 안 되었어. 키가 저 정도밖에 안 되었어. 그렇죠. 이런 말들을 상처를 주는 얘기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저런데 자식은 안 봐도 비디오야, 뻔해. 또 직업이 별로구만, 시원찮구만. 또 꼭 생긴 대로 노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설사 본인이 그런 표현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기면 어떻게 침묵을 하고, 그러니 뭐 좋게 말해서 사람은 좋은데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어떤 예를 들겠습니다. 사오정 여러분 알죠? 뭐 다음에 좀 말지만은 사오정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오정하고 사오정 친구가 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질문 1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니까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혼자 같이 간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1번 패스. 자, 2번. 이런 질문이 좀 우습지만 그냥 한번 웃으려니 하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시대는 어느 나라인가? 고조선인가? 고려인가? 신라인가? 아니죠. 조선시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 UFO 여러분 아십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존재를 자네는 믿는가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믿는다는데 저는 근거가 없어서 믿음이 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과 대답이 적절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미남은 어떻게 축구 선수죠, 그죠? 토트넘에 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석,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참고 삼아 재미삼아 연봉과 그가 가진 차를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두 번째 가서 이제 사오정의 친구가 사오정이 찌질을 했는가 봐요. 1번, 2번, 3번 답을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이 틀려버렸어요. 1번, 자네 이름이 뭔가? 옛날에는 박지성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두 번째, 그래? 자네는 언제 태어났는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시점을 물었는데 어떻게? 질문이 틀려버렸는데 다르게 대답했어. 자, 세 번째, 자네는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문할 때 일부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거가 안 써서 믿어 안 갑니다. 답은 똑같은데 답은 같은데 어떻게 질문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삼아 손흥민 타고 다니는 차예요, 그죠? 자,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올려가네 이거죠. 이게 페라리라 그럽니다. 페라리 들어봤나요, 여러분? 스포츠카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2억, 3억? 아니에요. 17억 된답니다. 참고로 현재 손흥민이가 주급으로 2억 9,500만 원. 주급이라 하면은 일주일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어떻게 4,100만 원이다. 그럼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급이 512만 원이다. 60분에 512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분은 1분 내에 어떻게? 1분에 약 한 50만 원 정도 된다.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3년 후에 어떻게? 3년 후에는 5년 동안에 885개 계약을 한다. 연봉이 180억이다. 월급 기준으로 한 달에 10억을 받는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합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공을 차면서
박지성, 손흥민의 꿈을 키워봤는데 그 확률은 어떻게 100만 분의 1이 될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도 그런 거는 끝내고 경청 능력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청 능력은 경청의 뜻과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을 할 때, 일을 볼 때 상황 및 상대방에 따라가 실천하는 능력. 그렇죠? 경청 능력 목표겠습니다. 경청 능력의 내용을 알고 잘 듣는 거죠. 그죠? 일을 볼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다. 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세부 요인은 경청의 개념, 정의, 그리고 중요성. 두 번째, 경청을 하는데 방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혹은 핸드폰을 대충 들으면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이야기 한번 해봐. 말하는 사람이 찐맛이 없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경청 방법, 다음에 경청의 올바른 실천, 뭐 이 정도인데 한 번씩 보시죠. 자, 경청. 자, 잘 듣고 있죠? 예쁜 아가씨가 잘 듣고 있습니다. 경청의 개념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경청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두 여학생이 대화를 하겠네요. 나 너 만나러 오는 길에 깜놀했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목소리 이상하죠? 들어보세요. 초록불이 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가더라고. 놀라며. 그렇죠? 여기서 갈라 놀라며. 그런데 놀란다는 것은 어떻게? 얼굴 표정에, 눈에서 나타나죠. 그죠? 저런, 정말 깜짝 놀랐겠다. 다음에는 한 번 더 살피고 건너야 되겠어. 요 짧은 문장이 뭡니까? 요 검은 머리 요 여학생은 아주 슬기롭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동조를 해주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호응을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여학생이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만나러 오는 길에 깜짝 놀라서 초록불이 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 한 대 급하게 달려가서 다음에는 한 번 더 살펴 건너겠어. 상대방이 어떻게 할 말을 잊어버렸다. 물론 경청이라고 보지만 그래서 어떻게 중간중간에 어떻게 재질문하면서 박수를 치고 동조를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이 억수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청은 공감을 해야 경청이 된다. 공감.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 하면은 조금 더 바꿀게요. 자, 형광펜 색깔이 또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자, 검은 걸 하겠습니다. 빨간 걸 하겠습니다. 감정이입이다. 너의 감정을 내 머리, 내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 너하고 꽃다귀는다. 너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지만은 역시 나라도 그럴 수 있겠어. 나도 조심해야 됐다.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 생각을 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무덤덤하게 나 건널목 건널 때 큰일 날 뻔했어. 상대방 이야기입니다. 나들 어쩌라고. 너가 조심을 했어야지. 너는 눈을 가지고 다녀. 아니면 눈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건널목에 건널 때는 당연히 파란불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안 되고 어떻게? hir난, 질책, 비난, 조롱 뭐 그런 게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말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은 뭡니까? 자, 경청은 공감이다. 빨간 가니까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개야 지워져라. 그렇죠? 그 대신에 또 파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다른 사람의 기준 내에서 경험 바를 이해하고 느낀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배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날해도 필요 없고 어떻게 공감을 해줘라, 호응을 해줘라. 이것이 어떻게 경청능력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청을 함으로써 공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2번이고 이 사람이 3번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고개를 숙였죠. 그죠? 자, 이렇게 비오는 표정하고 있죠. 그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업무 진행이 안 돼요. 뭡니까? 슬프죠. 그죠?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고민에 빠졌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러면 옆에 와서 이 사람이 노란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팀이 원래 그래. 그 부서가 원래 그래. 그래, 수고 많다. 고생한다. 어떻게 합니까? 동정을 하고 위문합니다. 그러면은 2번의 한 말로 이어서 1번은 어떻게? 아, 내 말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구나. 그래, 조금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가지고 빨리 받도록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절망 내지는 조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조금 돌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아무래도 빨간 게 포인트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야 또 그러는 거야. 나도 몇 번 당했어. 그 팀, 그 사람들은 못 쓰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요 2번보다도 3번은 조금 뭡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동정만 하고 치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떻게 공감, 공통적으로 해서 같이 느껴준다. 아, 참 안 됐다. 나도 몇 번 당했어. 자, 2번도 잘했습니다. 2번도 잘했고 3번도 잘했죠. 근데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은 4번 이 아가씨가 어떻게 입이 이렇게 돼 있죠. 열 받았어요. 열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열을 더 받고 동정을 대준다. 자, 이 사람 이름이 1번입시다. 1번씨 언제까지 필요해? 내가 메일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렇죠. 그 팀에서 안 준 팀에서 메일 하나 보낼 테니까 그래도 연락 없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줘. 뭡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쓸게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인 양 어떻게 나서서 도와준다. 아주 좋아서 러브 마크가 뿅뿅뿅 이렇게 자, 러브 마크도 사랑 마크도 참 안 되네요. 됩니다. 그럼 4번은 뭡니까? 천사 같은 사람. 그렇죠? 이래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지우개로 한번 지우고 지우개야 나오너라. 지우개를 지우고 자,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자,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해 이해를 안 된다. 어느 누구는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자료를 안 주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거는 너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난 몰라. 그거 너 일이야. 너 일이야. 이래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떻게 불신감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하라기보다도 권유할 것은 1번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 고생 많아. 그렇죠? 가볍게 이게 진심이든 혹은 진심이 아니든 간에 그래, 고생 많이 한다. 그래, 나중에 되면은 맥주 한잔 하자. 2번 또 그러는 거야. 몇 번 당했어. 1번과 2번은 약간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처근하게 여기서 어떻게 어여삐 여기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심펀이라고 그럽니다. 동정 위문을 하는 상태. 2단계는 어떻게 공감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상태. 3번은 처근하게 어여삐 내서 극률하게 넣어서 도와주는 단계.
요 단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단계 중에서 심퍼티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퍼티 동정, 엠퍼티 공감, 컴패션 측은하게 여김, 다음에 불쌍하게 여김, 다음에 아주 가엽게 여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심퍼티, 엠퍼티, 컴패션의 공감의 단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 4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니다. 공감은 어떻게? 공감은 함께 인식을 한다.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네. 근데 연민동정은 뭡니까? 나와 타인의 느낌을 억누른다. 그래서 솟아오르는 화와 분노를 같이 한다. 요 단계는 뭡니까? 아까 배웠죠, 그죠? 우리는 compassion. 여러분 단어 3개 외웠죠, 그죠? CSSION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경청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소위 말해서 개무시하기. 듣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고 말할 수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한 달에 얼마 받아요.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받아요. 어머니 용돈 올려주세요.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그죠? 2단계에서는 대화가 지수가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X, 꼬피가 돼버립니다. 그죠? 자, 철저히 무시하기. 소위 말해서 무시하기. 2단계 듣는 척만 하기. 겉으로만 듣는 척 하는 단계란 말이야. 겉으로만. 실제 듣지 않고 듣는 척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어떻게 듣는 척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째 선택적 듣기. 듣는 이가 듣기는 하나 어떻게 전체에 집중하기보다도 자신을 듣고 싶은 내용을 듣는 단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말이 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핵심만 말해라. 네가 뭐고? 결국은 뭡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 안 돼. 어려워.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어쩌라고죠? 선택적 듣기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말하는 사람,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서로 어떻게 아웅다웅할 수 있죠. 4단계 귀 기울여 듣기. 충분히 귀를 기울여 듣는 단계다. 듣고 어떻게 느낄 수 있다.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자, 5단계는 제일 좋은 별표거든요. 공감적 경청.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면서 듣는 단계다. 2단계는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단계. 그렇죠. 그래서 5번을 여러분한테 제일 권유하고 1번은 무시, 2번은 척하기, 4번째는 가려서 듣기, 4번째는 경청하기, 5번째는 공감하기. 그래서 공감이 가장 큰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하겠지만은 잠깐만요. 자, 한 번만 읽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짐작하기. 아이고, 마이 소리. 짐작하기. 말 대충 듣고 어떻게 결론도 내지 않고 그냥 짐작만 하는 거. 2번째, 니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미리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기. 이것도 나쁘죠, 그죠? 3번째, 많이 한 말 중에서 걸러내서 말하기. 4번째, 판단하기. 그렇죠. 짐작하기, 판단하기, 그게 비슷한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은 5번째, 전혀 다른 생각하기. 6번째, 중요합니다. 조언하기. 조언은 그냥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쁜 뜻은 아닌데 어떻게 경청을 하는 데는 어떻게
중간에 내가 말을 잘랐으면 미안한데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일단은 다 드러나니까. 7번 언쟁하기. 한 가지 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랐잖아.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너는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상대방을 닦아 세우는 거. 8번 자존감 세우기. 지 스스로 자존감 세우기. 9번 설득 나오기. 10번 비위 맞추기. 자, 이런 것들은 방해 요인인데 조금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녁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